안녕하세요, 개발자 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말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따라서 이해가 쉽도록 엄밀하게는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 올라올 브이로그들에 나오는 용어들을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네이버와 구글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부분을 총칭해서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HTML입니다. HTML은 큰 뼈대와 화면에 보일 요소들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림과 같이 화면에 보일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레이아웃에 구역별로 묶어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줍니다. HTML은 큰 레이아웃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TML이 큰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CSS는 HTML이 잡아준 레이아웃을 세부적으로 배치하고 꾸미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자색, 요소들 간의 간격, 정렬 등의 설정을 CSS를 통해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서 CSS를 제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됩니다. 각각의 큰 구역들이 글머리나 사이의 간격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CSS가 없다면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자바스크립트는 무언가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과 CSS는 페이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당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눈에 보일 내용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네이버 메일인 것 같은데요. 자바스크립트가 나에게 온 메일을 전부 받아오면 HTML과 CSS가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메일이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자바스크립트가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자바스크립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같이 일을 해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결과물을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리액트라는 것이 있는데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모아놓은 공구함 같은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공구함들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몇십 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리액트를 사용하면 몇 줄의 코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생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리액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처음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았던 단어들 중 벌써 6개의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두 가지 큰 주제 중 하나인 프론트엔드를 이해했으니 백엔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네이버 메일과 자바스크립트를 떠올려 봅시다. 자바스크립트는 실시간으로 프론트엔드가 보여줘야 되는 메일을 백엔드에 요청하여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엔드는 가장 간단하게는 프론트엔드의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메일 서비스에서는 나에게 온 메일들을 보내주고 뉴스 서비스에서는 뉴스 기사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백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 메일, 사진 등등 모든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서버는 프론트엔드의 자바스크립트가 보낸 요청을 받아서 각각의 요청에 필요한 일을 실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버는 중개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프론트엔드로 다시 보내줍니다. 우리가 인터넷 뉴스로 들어가면 우리 프론트엔드는 서버로 뉴스를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뉴스 기사들을 가져와서 프론트엔드에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론트엔드는 받은 정보를 보기 좋게 형식에 맞춰 우리에게 노출해주는 겁니다. 이제 백엔드를 정리해 봅시다. 백엔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요청을 받아서 프론트엔드가 요청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보내주는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React.js가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의 모음, 즉 프레임워크였다면 백엔드에도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지만 파이썬으로 사용하는 장고와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하는 노드.js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MySQL은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프레임워크처럼 데이터 저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의 차이를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리액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백엔드에 요청을 보내서 받아온 후 사용자들과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합니다. 반면 백엔드 개발자는 장고나 노드.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을 합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보았던 워드 클라우드에 있던 모든 단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지만 혹시라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자 준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